안녕하십니까. 한국투자소의 이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엔요, 최근 종합지수의 상승 속에도요, 상대적으로 덜 오른 대형주들의 순환매 상승이 기대가 됨으로써요, 대형주 중 외국인과 기관들이 지난 8월 이후 누적적으로 순매수를 한 대형 종목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금일 종합지수를 살펴보게 되면요, 코스피 지수는 2포인트 상승한 3203포인트로 마감된 반면에요, 코스닥 지수는 약보합이 있죠. 0.8포인트 하락한 1052포인트로 마감이 되면서요, 국내 증시는 혼조 마감이죠. 최근 2주 동안에 가파르게 오른 코스닥 지수, 그러니까 개별 종목들의 상승이 두드러졌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오죠. 자, 코스닥 지수는 연중 고점 대비해서 0.8% 정도 하락한 상태고요. 자, 거래소 시장은 한 3.4%,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는 이 중소형 종목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 나오고 좀 업종 대표주 대형주들의 상승이 기대가 되는데, 그 이유는 글로벌 증시가 좋기 때문이죠. 자, 일본 니케이 지수가 금일 1.8% 상승을 하면서 29,659포인트로 좀 가파른 상승세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 일본뿐이 아니라 그렇죠? 미국의 뭐 다우라든지 나스닥 지수, 또 유럽의 독일 증시도요. 자, 우리 아시아 증시는 지난 7, 8월서부터 조정 양상을 받았는데, 이 유럽이라든지 미국 증시는 지속적인 상승이면서 이 역사적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돌파하면서 지금 이 신고가 부근에 있죠. 상당히 강세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이 아시아 증시 그동안 조정을 받았는데, 일본 증시뿐이 아니라 중국 증시 상해 종합지수도요. 자, 연중 고점 수준, 그죠? 지난 6월달 고점 수준, 그죠? 그리고 아마 2월달에 아마 고점이 있는데 큰 차이는 안 날 거여서 상승 추세로 좀 접어드는 모습이고, 대만 가권 지수도 연중 사상 최고가에 한 3% 가까이 좀 밀린 상태인데 상승 흐름. 그래서 이 글로벌 증시가 안정적이다. 그러면 국내 증시도 따라가는데, 최근에 조금 강한 상승의 흐름을 보였던 중소형 개별 종목보다는 덜 오른 좀 대형주 쪽에서 좀 지수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나 해서 조금 대형주 쪽에 당분간 관심을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요 아래 노란색 부분 회원가입 문이 있죠. 맨 뒤에 유료 회원에 대한 안내문을 올려드렸어요. 한번 읽어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종합지수를 한번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죠. 자, 오늘 시장 흐름에서 제가 느꼈던 부분은 낙폭 과대주들의 좀 상승이 두드러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수 상승에서 개별 종목들이 조금 코스닥이 강세를 보였지만은 코스닥 시장에서도 덜 오른 종목군들이 있었죠. 5G 종목이죠. 자, KMW가 계속적인 약세를 보이다가 금일 7% 상승을 했고, 서진 시스템도 한 8.5%죠. 뭐 이유는 뭐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는 이 1조 달러의 그죠? 인프라 투자안이 이달 중 하원 법안 표결을 앞두면서 그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의 5G 지연된 투자가 재개 기대감으로 올랐다. 근데 이것은 주가가 올라가면서 그죠? 올라간 이유를 되는 이유지 실질적인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보긴 힘들어서 낙폭 과대에서 시장에 소외받다가 너무 오랫동안 소외를 받다 보니까 좀 강한 상승의 흐름이 나왔는데, 좀 일단은 저는 의미는 있어 보여. 특히 KMW가요, 요번에 MSCI 지수인가요? 거기서 이제 약간 퇴출이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지난 8월 달에 지속적인 약세를 보이고, 그리고 퇴출이 결정되는 날 대량 거래가 한번 터졌죠. 자, 그리고 2, 3일 쉬다가 오늘 상승 반전하는 모습은 그동안의 약세에서 좀 벗어나는 모습이다. 물론 빠른 시간 안에 고점 돌파는 힘들겠지만 어느 일정한 수준의 5G 종목들의 반등세는 연속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이 낙폭 과대 종목들의 움직임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하나솔루션, 그렇죠? 대형주 중에서 친환경 에너지 중에서 혼자서 상당히 약한 흐름이 나왔는데 금일 4.3% 상승했어요. 그렇죠? 최근에 이 태양광 쪽 부분에 실적이 좀 부진할 걸로 또 한번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약세를 보였는데 성장성은 그대로 유효하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하나솔루션이 상대적으로 덜 올랐지만은 지난 8월 2일서부터 외국인들이 131만 주를 순매수를 하고 개인들이 100만 주 넘는 순매도죠. 기간도 26만 주.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눈에 들어진다죠. 그러면 하나솔루션도 낙폭 과대 종목으로서 5G 관련 종목처럼요. 조금 시장에서 조금 연속성은 조금 그러니까 단발 오늘 하루로서 상승은 끝날 가능성보다는 좀 더 추가적인 물론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역할까지는 힘들겠지만은 일정 수준의 반등은 기대가 된다라고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우리는 시장을 안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반도체 관련 종목, 계속적으로 종목들 말씀드렸고 2차 전지, 그죠? 우리가 지금 삼성 SDI, 포스코 케미칼을 말씀을 드리는데, 뭐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이 지난 8월 이후 한 89만 주 순매수죠. 포스코 케미칼도 지지부진하고 있지만은 기간이 17만 주, 8월 2일 누적이에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한 5만 3천 주인데, 뭐 저는 가격적으로는 매있다. 물론 뭐 우리가 좀 고평가되어 있다는 얘기도 나오지만은 그죠? 이 시장 캐파가 원체 커지고 또 계속적으로 공장 증설에 나서기 때문에 실적은 계속적으로 좋아진다. 그러면 퍼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저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바이오 쪽에서 우리가 지금 이제 셀트리온 오늘 좀 뒷부분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고요. 최근에 강조해 드렸던 유한야행, 알테오젠, 그죠? 최근에 이제 두 종목을 강조를 해드렸는데 좀 상승하고 좀 조정받는 모습이 상당히 양호하다, 그죠? 그리고 조금 단기적으로 초단기적으로 노리면 한번 NK 맥스 한번 우리가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드려요. 자, 그리고 이제 위드 코로나 관련 종목에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좀 올해 내내 재미를 못 보셨다 하시는 분들, 죠? 연말이라든지 내년 초까지 한번 수익을 좀 안정적으로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드 코로나 관련 종목 관심 가져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롯데 관광개발이라든지 화장품 쪽에서 코스맥스, 그리고 이 항공주인 대한항공, 요 대한항공도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플랫폼 쪽죠. 뭐 인터넷인지 플랫폼, 증권, 플랫폼, 뭐 기타 종목들이 많은데 그 중에 이 플랫폼 쪽에 하이브 있죠. 자, 하이브 쪽에서 이제 위버스라는 플랫폼을 만드는데 성장성이 상당히 지금 강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군도 주가가 최근에 지지부진한 모습이 나오고 거래가 크게 감소한 상태인데, 예, 지난 8월 2일서부터 누적적으로 보면은 외국인들이 12만 주, 그리고 기간이 15만 주, 상당히 수급이 양호하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가격 조정 충분히 받고 기간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번 종목들 차트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죠. 자, 화면에 보이는 것이 그렇죠? 이 하이브 종목인데요. 지난 6월 달에 33만원 고점 형성한 이후, 그렇죠? 그리고 블록딜 나와서 주가 하락하고, 그리고 상승, 그죠? 반복을 하는데, 이 블록딜한 가격대가 28만 7천 원대인데, 그것이 지난 8월 달에, 그죠? 특히 이제, 저희 공연 같은 것이 뭐 이제 잡았던 것이 좀 완전하게 취소가 들어가면서 주가가 좀 대밀린 모습인데, 그것이 지금 이제 저항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이지만은, 최근 거래량 보십시오. 10만 주 내외가 거래가 되고 있다. 거래가 바닥을 쳤다. 그러면 주가 바닥도 쳤다라고 보시면 돼서 이 종목군은 뭐 28만원 밑에서는요, 뭐 28만원 전후에서는 오히려 하이브 지금 충분한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번에 29만원 정도만 돌파가 된다면은 아마 이 지난 고점 수준이 33만원까지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해서 하이브 뭐 우리 비중을 좀 더 지금 가격대에서는 부담이 없다, 좀 늘려도 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하나솔루션, 그렇죠? 자, 최근에 이 태양광 부분의 실적 부진 그런 얘기가 좀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3, 4일 약세를 보였는데 금일 한 4.3% 올라가는 모습. 근데 누적적으로 아까 말씀대로 130만 주 외국인들이 순매수하고 있다죠. 그리고 거래량도 과열된 모습은 아니었죠. 최소한 거래량이 뭐 한 250만 주 넘으면 붙는데, 그런 부분에 봤을 때 요번에 좀 올라와 주면은 뭐 한 4만 3천 원 조금 살짝 돌파하는 선에서 아마 좀 조정이 나오지 않나 하면
그때까지는 단기적인 관점을 해서 접근도 가능하다서 뭐 신규 지금 46,600원이니까 신규로 들어가는 건 부담이 돼도 갖고 계시는 분들 43,000원 내에 좀 일부 이익을 실현해도 되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고요. 자, KMW 그죠? 오늘 7%. 자, 요 날이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MS 지수에서 조금 이제 퇴출되는 그러한 날짜인데, 자, 그리고 주가가 또 상승 반전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좀 연속성은 있어서 뭐 최소 5만 원까지는 충분히 반등 국면에서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요. 보시면 되고, 자, 유한양행 그죠? 자, 우리가 이제 그때 말씀드렸듯이 유한양행 한번 좋다는데, 자, 상승하고 당연히 쉬어가는 데서 당연히 조정 받을 자에서 조정 받는 모습 없죠. 한 3일 조정이기 때문에 오늘 저점이 얼마입니까? 63,600원인데 이 저점을 기준가로 잡고, 그죠? 만약에 이것이 깨고 내려간다면은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한번 단기적인 관점으로도 접근을 해줘야 되지 않는데 철저하게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접근을 해달라는 말씀드리고요. 자, NK맥스죠. 상당히 힘이 강한 모습이에요. 내일은 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주 타고난 감각 있는 분들 한번 관심 갖고 알테오젠 그죠? 안정적으로 좀 상승 흐름이 좀 더 나올 수 있다. 전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그리고 뭐 롯데관광개발 그죠? 그리고 코스맥스 위드 코로나 관련 종목으로 했어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 부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시장에 대한 두려움인데요. 오늘 이제 DB금융투자에서 주식시장을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그러한 이유를 좀 적었는데요. 저도 시장에 대한 부담은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글로벌 증시가 만약에 언제든지 글로벌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한 3% 정도 하락을 한다면은 그죠? 그때는 보유한 물량들을 뭐 한 30% 이상 뭐 줄여주는데 그 전까지는 좀 더 끌고 가도 되지 않나 해서 시장에 대한 부담은 미국의 나스닥이라든지 아니면 다우 지수의 3%를 하락하느냐, 그러니까 하루에 3% 빠지느냐 안 빠지느냐 보면서 좀 더 끌고 가도 된다는데 한번 DB금융투자에서 주식시장을 보수적으로 보는 이유에 대해서요.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은 이 기업들의 실적이 그죠? 이익 수정 비율이 하락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주당 수익 상향 종목수하고 그리고 이제 하향 종목수를 나눈 수치인데, 그러니까는 상향, 그러니까는 전망치가 좋아지는 회사와 전망치가 낮아지는 회사가 갈수록 조금씩 늘어난다 그러죠. 2분기를 정점으로 3분기까지 현재까지 하락 추세에서 기업의 실적이 조금 낮아지고 그러면서 퍼도 당연히 내려갈 수밖에 없고 또 상승 종목수에 비해서 하락 종목 비율이 더 많다죠. 수가. 그러한 부분에서 조금 시장을 조금 부담적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나올 수는 있지만 긴 흐름으로 우리가 금리 인상을 한 때 한국은행에서요.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에 4%를 유지하고 내년에도 3%죠. 미국도 기업 실적 시즌 중에서요. 이것이 이제 지난달 말에 제가 한번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기업 중에서 90% 가량이 그죠? 시장의 전망치, 실적 전망치보다 90%가 윗돈다 그러죠. 그것이 94년 이후, 그러니까 기업의 실적들이 94년 이후 가장 좋아지고 있다. 전망치보다도 더 좋은 실적들이 나오셔서 시장이 뭐 한 번은 덜커덩 하겠지만 미리 겁먹고 대응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미국 증시가 한번 크게 빠질 때까지는 한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대형주 위주로 조금 단기적인 순환매를 기다려서 움직이는 것이 좋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것은 이제 외국인 순매수하는 대형주 중에 조금 차트 완성도가 높은 종목군들. 먼저 기아죠. 자, 기아가 지난 8월 2일서부터 오늘까지 9월 6일 현재까지요. 외국인들이 364만 주를 순매수를 하고 기관이 93만 주, 개인이 274만 주 매도를 하죠. 근데 기아도 실적이 상당히 좀 부진해요. 그죠? 지금 8월 글로벌 판매 보면은 처음 계획에서 한 93%에 그친다 그러죠. 근데 9월에도 처음 사업 계획 대비 한 85%에서 90% 생산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점에서 이 영업이익 전망치도 한 1조 3,500억 들었어요. 기존 추정 대비 한 15% 정도 하향. 실적이 3분기에도 좀 부진할 걸로 보는데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원달러 환율이 전분기 대비 약 30원이 상승을 했고 또 북미 지역에서 인센티브가 감소를 했더라죠. 지난 8월 달에 미국의 인센티브는 전달 대비 22%가 이 환율 상승하고 미국의 인센티브가 감소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실적 부진을 어느 정도 상쇄를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기대감이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또 차량용 반도체 부족이 그렇죠? 10월 이후서부터 어느 정도 공급이 원활해질 것 같다 그런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외국인들이 기아 또 하나 있죠? 애플카에 대한 그죠? 기대감 그죠? 그런 부분에서 기아 우리가 한번 관심을 좀 대형주 쪽의 지수가 움직이면은 기아가 충분히 좀 가능하다. 그래서 기아 관심 갖고 뭐 대한항공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위드 코로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강조를 많이 해드렸어요. 지난 8월 2일서부터 외국인들이 235만 주 순매수를 하고 그리고 기관들이 162만 주, 그러니까 쌍끌이 매수죠. 그리고 개인들이 395만 주. 자, 3분기에도 전망치 대비했어요. 한 달 전에 비해서 한 83% 늘어난다 그죠? 영업이익이. 그래서 한 1200억 가까이 기록할 전망죠. 이제 신한금융투자에서 나온 건데 이 화물 운송 부분이 상당히 실적이 좋아지고 또 4분기로 갈수록 화물 운송이 성수기로 접어들기 때문에 아마 화물 부분의 호조가 지속이 되면서 실적이 뒷받침 될 거다죠. 대한항공. 외국인들 기간 쌍끌이 매수. 자, 그리고 셀트리온 최근에 주가가 한 3, 4일 좀 약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근데 지난 9월 2일서부터 외국인들이 한 90만 주 정도 순매수를 하고 기간도 86만 주 쌍끌이 매수죠. 개인만이 175만 주죠. 자, 이 상품명이 저기 이제 램시마 쪽에 이제 미국 이름명은 이제 인플렉트란데요. 자, 요 부분들이 시장 점유율 20%가 돌파가 되면서 올해 영업이익이 한 8,891억 정도 된다 그러죠. 요러한 부분이 KTB 증권인데 실적이 상당히 좀 좋아지는 부분, 그죠? 지금 최근에 주가가 좀 밀리는 부분인데 아마 오히려 조금 싸게 사는 기회가 되지 않나 해서 셀트리온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요. 특히 이 KTB 증권 따르면은 미국의 바이오 시뮬러에 대한 인식 변화에 따른 수요 증가로 공급 물량이 크게 늘어나서 이 매출 성장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전망이죠. 셀트리온도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삼성전기 그렇죠? 뭐 수급적으로 8월 2일서부터는 외국인들이 한 9만 4천 주 기간이 6만 7천 주로서 뭐 크지는 않지만요. 또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일단은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죠. 2분기 실적도 1분기 대비해서 좀 부진할 걸로 봤는데 1분기 실적보다 더 좋아졌고 또 3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아진다 그러죠. 뭐 NH투자증권에 따르면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37% 증가한 4천억대. 근데 이것이 NH투자증권뿐이 아니라 그렇죠? DB금융증권도 4,197억 그리고 IBK증권이 4,120여서 그냥 4천억. 연간으로 따져도 우리가 한 1조 3천억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최근에 나온 증권사 영업이익 전망치를 보면요. 다 1조 4천억대를 지금 다 예상들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러한 부분에서 실적 뒷받침이 되고 있다죠. 그래서 이 시장의 지수가 올라가면 그동안 좀 덜 오른 대형주 중에 기아, 대한항공, 셀트리온, 삼성전기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 이러한 종목군들이 좀 지수를 이끌고 가지 않나라뇨. 그런 판단 때문에 한번 관심 필요하고 또 차트 완성도도 상당히 높은 편이죠. 한번 주가를 한번 볼까요? 자, 먼저 기아요. 그렇죠? 기아도 회복을 시키고 당연히 쉬어가야 되는 가격대인데 수급이 상당히 좀 양호한 모습. 그렇죠? 그러한 부분에서 다른 뭐 현대차라든지 자동차 다른 종목군에 비해서 수급적인 안정세가 보여주고 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뭐 우리 기아 관련 종목군죠. 한번 관심 필요하고 그리고 셀트리온은 최근에 그렇죠? 그쪽에
하나, 둘, 셋, 넷, 한 6일째 하락이네요. 뭐 지금 가격대면은 뭐 28만 원 밑에서는 우리가 한번 관심이 그래서 거래량도 평균치를 하회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오히려 뭐 이것이 낙폭에 따른 반등이 될지 아니면 추세적인 상승으로 전환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상승 전환이 가능한 가격대다라고 보시고요. 뭐 내일 오전 중에 그죠? 뭐 보합권 밑에서는 우리가 관심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자, 삼성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는 부분, 그죠? 자, 그래서 이 종목은 우리가 보통 저항선으로 느끼는 장기 이동평균선을 다 돌파 그런 모습이죠. 위에 돌파하고 안착하는 모습. 오늘 거래량 감소죠. 충분히 18만 원 뭐 전후에서는 우리가 너무 관심 필요하고, 그리고 대한항공, 그죠? 요렇게 해서 일단은 외국인 기관 대형주들이 치고 간다 그러면, 그죠? 그리고 순환매가 될 가능성이 기대가 된다 그러면 이러한 대형주 중에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뭐 기아라든지, 그죠? 삼성전기라든지 대한항공이라든지 뭐 셀트리온 이러한 종목군들 우리가 한번 관심 필요한데, 철저하게 지금은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십시오. 아까 우리가 이제 지수 부담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다음 주가 지나면은 또 추석 연휴가 또 시작되기 때문에 뭐 긴 흐름보다는, 그죠? 뭐 한 3, 4일, 일주일 정도 보시면서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접근을 대형주 쪽에 한번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부분은 현대투자의 유료원 안내죠. 3개월에 150만 원, 그죠? 한번 내용 읽어보시고 혼자 하는 것보다는 또 한번 누구랑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죠? 예, 우리가 뭐 대형주, 뭐 중소형 종목, 타이밍 종목죠. 항상 시장의 주도주. 그러니까 시장 흐름에 맞는 종목을 해야 되었죠. 아무리 같은 차트 완성도가 비슷하게 높다 해도 시장 흐름에 맞는 테마라든지 업종에 거기에 포함되지 않으면은, 그죠? 쉼없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죠. 그죠? 그런 부분에서 시장의 주도주를 항상 말씀드리지만 올라갈 때가 아니라 조정 받을 때, 그래서 조정의 끝 마무리가 나오는 모습에서 우리가 타이밍을 잡아야 된다. 그렇다고 다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내 생각 반대로 빠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은 조정 받을 때 들어가면은 반등을 줄 때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빠져나올 기회는 돼서 손실 볼 때는 적게 보고 좀 이익 날 때는 크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정의 끝마무리죠. 그래서 혼자 하는 것보다는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수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